제3강 전통시장과 문화 중에서 결합, 이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문화와 전통시장의 결합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전주 남부시장의 시장과 문화의 결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고유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부시장만, 즉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들,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전주의 먹거리, 남부시장의 먹거리라 보면은 되게 콩나물국밥하고 순댓국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서 전통시장과 결합을 시키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주 전통시장의 맛집은요, 이미 인터넷이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것을 굳이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홍보하기보다는 새로운 메뉴를 좀 개발해서 그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잘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포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남부시장에는 야시장이 개설되어 있어요. 이 야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설된 야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야시장에 보면은 주력 품목이 주로 먹거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먹거리에 순댓국밥이나 또는 콩나물국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의 메뉴가 개발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세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거를 야시장에서만 팔 것이 아니고 그 메뉴를 점포 안에서 상설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전주의 먹거리가 조금 풍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로 한정되는 전주 음식보다는 다양한 메뉴를 가진 전주 음식, 이거를 개발해서 내세우는 것. 그리고 음식 자체가 문화거든요. 이게 문화와 시장을 결합시키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소비자의 의사소통, 이거는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통시장에는 쇼핑몰이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쇼핑몰을 구성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얻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을 활용할 때 주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구매자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전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리스트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은 후기라든지 또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나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의 운영을 상인들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여기에 상품을 제시하는 정도만 역할을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와서 상품을 살 때 인터넷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홍보는 쇼핑몰을 활용해서 하고 직접 와서 상품을 보고 만져보고 구입하는 그런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 언론들에서 할 때는 사진에다시피 뭐 언론에서 방송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중앙지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일간지를 통해서 기사화를 한다더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의 회원 모집을 통해서 이 회원 모집을 할 때 그냥 회원 가입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콘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뭐 사진 콘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요. 또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대개의 기자단 형태로 모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기자단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론 보상은 조금씩 해줘야 되겠죠. 어떤 편의성을 또 제공해 준다더니 또는 마일리지를 더 축적해 준다더니 뭐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통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상인회나 또는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상인 여러분들 지금 고객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조그만한 점포에서 약 500에서 600명 정도의 고객 리스트들을 가두점포, 즉 브랜드 매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은 과연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다.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 200에서 한 300명 사이가 한계거든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 리스트를 그걸 노트에다 나는 써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제 노트에 써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또는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상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 조직 같은 것이 전통시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SNS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하기가 어렵겠죠. 역시 그것도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는 SNS 여러가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홍보는요, 직접 우리가 전단지를 살포한다더니 또는 뭐 다른 상인들이 뭐 프랑카드를 건다더니 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판매자 자신이 전개하는 홍보나 광고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올리고 내리는 홍보와 광고가 훨씬 다른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의 전주 남부시장은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될 겁니다. 방문 기념 상품이 없어요. 전주 남부시장에 와서 방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즉 먹거리는 존재하지만은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것, 집으로 사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즉 전주 남부시장에서만 파는 고유한 어떤 상품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되게 돌아다녀 보게 되면 통로와 점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관광객이 온다면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거든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보통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들고 다니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고객들도 잠시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고객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남아도는 점포 중, 즉 공실이 된 점포들 중에서 한 4~5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럴 수 있는 고객 공간들이 확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료 휴게 공간에는 반드시 그 옆에 현대화된 깨끗한 화장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화장실 한번 전통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물론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현대화된 시설에 있는 그런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좀 좋은 그런 화장실을 좀 만들어 놓는 것.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런 아니 어떤 시장에 가면 화장실 한번 가봐라 뭐 이럴 정도로의 화장실을 한번 신경을 써서 설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요 대개 장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 구조가 되게 드뭅니다. 1층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공간에는요 2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2층이 있는 경우에는요 좀 2층에 올라가면 뷰, 전망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이 설치되어져 있는 그 공간이 2층에 설치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뷰가 그런 대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문객, 관광객들은요 경치, 어떤 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의 뷰는요 어느 시장에 가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장 2층에 올라서 전망을 한번 바라보는 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필요하다면 전망대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요 오른쪽 그림이 하늘정원의 그 사진입니다. 확 하늘과 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전주천 쪽이나 또는 한옥마을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방문센터가 한 4가지 정도 설치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전주 방문센터를 전주 남부시장, 전통시장 안에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전주 관광 안내소라고 해가지고 한옥마을에는 좀 뭐 있어요. 경기전 앞에도 있고 전주역 앞에도 있고 이 몇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정작 전주 남부시장 안에는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상인의 사무실 저 구석에 있죠. 그 구석에 있는데 거기까지 방문할 일도 없고요. 센터라고 하면 너무 또 고객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주 남부시장 방문 관광 안내소 이런 형태로 해서 특정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는 지도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서 여기를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사업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부
내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포토존을 구성하는 거,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은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왔으면 자기가 증거를 인증샷을, 이른바 인증샷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포토존을 여기저기, 적어도 저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내지 5개의 포토존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하늘정원, 오른쪽에 있는 하늘정원 같은 데에서 여기서는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선가게 앞에서도 포토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로 만들어서 거기는 사진을 꼭 찍고 간다. 그렇지만은 관광객이 생선을 사갈 리도 없어요. 콩나물을 사갈 리도 없어요. 관광객이 살 수 있는 관광 기념 상품, 기념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시장 안에서 개발해서 판매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이상으로 전주 남부시장과 문화를 결합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